로켓이 폭발했다. 수십억 원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언론은 조롱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이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한다. 좋아. 데이터가 쌓였다. 한편 수십 년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10억 달러를 날린 후에도 그는 고개를 들고 말한다. 지금이 배울 때다. 또 한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 실패한 모바일 사업 이후 이렇게 말했다.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이 세 사람 머스크, 버핏, 나델라가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다시 움직이는지 그 누구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실패 철학의 구조를 이야기 형식으로 끝까지 파헤쳐 보려 한다. 1장. 머스크 실패는 데이터 수집이다. 2006년 스페이스X의 첫 로켓 실험. 폭발. 2007년 두 번째 실험. 또 폭발. 2008년 세 번째 시도. 역시 실패. 언론은 우주 사업의 개그맨이라며 조롱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3연속 실패. 이건 기업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런데 머스크는 그 로켓 실험 전체를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다. 그는 말했다. 실패는 나쁜 게 아니다. 실패는 방향을 바꾸는 힌트다. 그는 그 폭발 장면을 돌려보고 코드를 분석하고 원인을 추출했다. 머스크에게 실패란 데이터 수집 이벤트였던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위한 재료였다. 2장. 버핏 실패는 욕심이 기준을 넘었을 때다. 1993년 워렌 버핏은 미국의 인기 신발 브랜드 덱스터 슈즈를 인수한다. 결과는 처참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 회사는 망했고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버핏은 주주서한에 이렇게 쓴다. 욕심이 판단보다 앞섰습니다. 실패는 늘 그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 실패를 단순히 시장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자신이 원칙을 무시한 것을 정확히 짚었다. 버핏은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균열로 본다. 욕심이 기준을 넘은 순간이 실패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3장. 나델라 실패는 실행하지 않을 때다.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취임한 지 2년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폰 사업을 접는다. 수십억 달러가 날아갔다. 시장 점유율 1% 미만. 완전한 실패였다. 나델라는 이렇게 말한다. 진짜 실패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하지 못한 순간이다. 그는 모바일 시장에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 덕분에 클라우드 사업에 올인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다고 회고한다. 실패를 통해 방향을 좁히고 집중할 타이밍을 얻었다는 것. 그는 실패를 생략이 아니라 전략의 진화라고 본다. 4장. 머스크 실패한 사람은 용서해도 도망친 사람은 제외한다. 머스크는 말한다. 실패는 허락된다. 그러나 도망은 안 된다. 그는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직원은 언제든 두 번째 기회를 준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를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감정적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즉시 제외한다. 한 팀장이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망치고 다른 부서의 협조가 없었다고 해명하자 머스크는 단 한 줄의 메일만 남긴다. 당신의 말 속엔 당신이 빠져 있었다. 머스크는 실패 자체보다 실패를 다루는 태도를 먼저 본다. 5장. 버핏 실패는 숨길수록 더 커진다. 2000년대 초 코카콜라의 유럽 공장 문제로 인해 버크셔 해서웨이는 큰 손실을 본다. 버핏은 그해 주주서한에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숫자를 감추지 않았고 경영 전략의 실패를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실패를 숨기면 신뢰를 잃고 드러내면 배움이 된다.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버핏은 실패할수록 더 빨리 발표하고 더 자세히 설명한다. 6장. 나델라 실패는 팀 전체의 학습 도구다. 윈도우 폰의 실패 후 MS 내부엔 패닉이 돌았다. 하지만 나델라는 조직을 꾸짖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모바일 시장은 졌지만 클라우드에 올인할 타이밍을 얻었다. 그의 포커스는 실패의 책임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산이었다. 그는 실패한 제품을 회고하는 전사 공유 세션을 만들었고 그 자료는 지금까지 MS 리더 교육의 일부가 되었다. 실패가 조직의 자산이 되려면 학습 장치로 전환돼야 한다는 철학. 이게 바로 나델라식 실패 복구 전략이다. 7장. 머스크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먼저 시도한다. 머스크는 말한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실패다. 스페이스X는 실패 확률이 90%에 가까운 실험도 조용히 진행한다. 크게 시작하지 않는다. 작게, 빠르게 자주 실패해서 패턴을 기록하고 방향을 조정한다. 머스크는 실패하지 않으려는 조직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본다. 그건 기록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실패 없는 기록은 곧 학습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 8장. 버핏 실패를 이기는 건 시간과 집중이다. 버핏은 큰 실패를 겪은 후 결정을 늦춘다. 책을 더 읽고 회의는 줄이고 의견보다 기록을 본다. 그는 말한다. 실패는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기준의 헐거움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투자 기준을 다시 쓰고 그 기준이 시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본다. 성급했던 의사결정은 늘 실패를 만든다. 그리고 그 속도를 늦추는 건 단 하나, 시간 속의 집중력이라는 것. 9장. 나델라 실패는 행동 언어로 복구된다. 나델라는 실패 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그 사람의 보고서가 아니다. 그 이후 실제로 움직인 행동이다. 보고를 잘하는 사람보다 현장을 바로 수정한 사람을 리더 후보로 본다. 그는 말한다. 실패를 회의로 정리하는 건 리더가 아니다. 실패를 행동으로 복구하는 사람이 리더다. 실패는 감정이 아니라 다음 행동의 설계도라는 것. 실패 이후의 움직임이 곧 실력의 신호다. 10장. 세 사람의 공통점. 실패는 통제력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실패를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통제력 회복 장치로 본다. 머스크는 실패할수록 말수가 줄고 버핏은 실패할수록 구조를 단순화하고 나델라는 실패할수록 팀의 언어를 줄인다. 그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한 뒤 기준 복구 방향 이 3단계를 냉정하게 반복한다. 실패는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를 조정하는 기회다. 결론. 지금 당신은 실패를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실패를 복구 설계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머스크는 말합니다. 실패는 흉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지도다. 버핏은 말합니다. 실패를 말할 수 없으면 신뢰도 배움도 없다. 나델라는 말합니다. 실패는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움직임으로 증명된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복구하느냐에 따라 그 실패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부자들을 연구하는 더리치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실패를 다시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인사이트도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